오늘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시니어 재혼입니다. 사랑과 동반자를 다시 찾는 일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노년 재혼의 이야기. 오늘은 그 속에 담긴 설렘과 갈등을 함께 들어봅니다. 뉴저지의 작은 한인교회. 일요일 아침 찬송가가 끝나고 사람들은 예배당 밖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72세 박 어르신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커피를 들고 있었죠. 아내를 잃은 지 벌써 5년, 그 세월 동안 그는 늘 홀로였고 말없이 교회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날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려면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낯설지 않은, 그러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 여사. 남편과 사별한 지 몇 해가 지나 홀로 살아가고 있는 또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눴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는 게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이 여사의 말에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늘 정막이 반겨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서면 밥 냄새가 났는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교회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고 다른 성도들의 눈에도 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어르신의 마음속에 잊고 지냈던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렘, 기대,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 나도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그는 스스로 놀라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던 어느 오후, 박 어르신은 큰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집에 잠깐 들를게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 박 어르신이 교회 모임에서 은근히 흘린 다시 결혼할까 한다는 말이 이미 딸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였습니다. 딸은 준비라도 한 듯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엄마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가 받으시는 배우자 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혼을 하시면 이게 전부 끊겨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 어르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단순히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설렜던 것이지 연금 문제까지 깊이 따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내 연금도 아니고 내가 평생 일해서 낸 건데. 아버지가 낸 것도 있지만 지금 받으시는 건 엄마가 남겨주신 유족연금이에요. 재혼하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좋은데 현실도 보셔야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결국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박 어르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딸의 현실적인 계산 앞에서 스스로도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던 저녁,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냐 생활이냐, 이 나이에 또 이런 선택을 해야 하다니. 박 어르신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 어르신의 집 거실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큰딸과 작은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지만 분위기는 결코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재혼하실 생각이세요?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써 누른 화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지만 큰딸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행복은 좋죠. 그런데 그게 왜 꼭 재혼이어야 해요?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되나요? 박 어르신은 두 자녀 사이에서 눈을 감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집에 들어갔을 때 불 꺼진 거실이 얼마나 쓸쓸한지. 밥 한 숟갈 떠줄 사람이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입장에선 엄마가 계셨던 자리, 엄마의 연금과 기억까지 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배신처럼 느껴져요. 순간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다시 웃으실 수 있다면 우리도 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큰딸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박 어르신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가족, 행복과 의무 사이에서 갈라지는 길 앞에 그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 68세 김 여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몇 년째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아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저녁이 되면 빈 식탁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사님, 혼자 밥 챙겨 드시기 힘드시죠? 소소한 말 한마디가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처럼 다가왔습니다. 둘은 점차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도 가며 가까워졌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지 않겠어요? 그의 말에 김 여사님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다시 나누는 일상의 따뜻함,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의 벽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우연히 김 여사님이 집 명의를 일부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 집은 우리 형제들 못 아닌가요? 왜 그분이랑 같이 사시면서 명의까지 바꾸신다 그래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나도 이제 나를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 같이 살려면 최소한의 보장은 해줘야 하잖니.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녀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결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혹시 재산 때문에 다가온 거라면요. 그 순간 김 여사님의 마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모르는구나. 사랑이 아니라 계산만 보는 게 너희 눈이구나.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서 같이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지. 아니, 애들 두고 재산까지 넘긴다니 저건 배신이지. 세상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자녀들의 눈물 어린 반대, 하지만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한 웃음. 밤마다 빈 방에 앉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내 노후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까? 결국 김 여사님의 가슴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사랑과 가족 그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노년에 찾아온 재혼은 분명 설렘과 따뜻함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금, 재산,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 해소 vs 가족 배신. 긴 노후를 함께할 동반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재혼이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금 재산 문제. 한국은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상속, 미국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의료 혜택이 얽혀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회적 시선. 한국은 아직 보수적인 인식이 강하고 미국은 자유롭지만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재혼. 그것은 새로운 삶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가족에게는 배신일까요? 오늘도 한미사 라디오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댓글과 사연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